이선재 민주노총 3기 선거가 끝나고 5월,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을 이끌어 가실 임원들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달이 넘어서 3월 중순인데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공식 기자회견이 올해가 이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2021년 민주노총이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민주노총의 기본적인 사업 계획과 이것들이 많이 공유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저희가 투쟁 선포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 언론들께서는 계속 총파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총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중 하나의 수단이 총파업입니다. 여러 가지 올해 저에게 부여되어 있는 과제들, 도대체 민주노총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출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침없는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 2021년 민주노총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에 앞서서 또 지난주에도 부산중공업에서 노동자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 전환의 과제를 가지고 먼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달리하신 우리 고인들 그리고 그 뜻이 올곧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 모아서 잠시 묵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대 회원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네, 자리에 앉기 전에 오늘 구호 외치는 시간은 3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고요. 구호 외치고 오늘 저희가 담아낼 내용을 중심으로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맨 뒤에 있는 거라 3번 외쳐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0만의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투쟁! 바꾸자! 투쟁! 네, 첫 번째는 공식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셨어요. 바꾸자 그러면 바꾸자 3번 하시고 투쟁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10만의 총파업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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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 민주노총의 투쟁 선포 전체적인 투쟁과 사업 기조에 방향을 담아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우리 대의원 2월 대의원 대회와 3월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민주노총은 올해 2021년에 사업과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작년 뉴딜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올해 사업과 투쟁을 진행합니다. 모두가 공히 더 이상은 이 사회가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높이로,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불평등한 한국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올해 2021년 사업과 투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어 나가겠다 주장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필수 노동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리소문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부 집계로만 작년 대비해서 9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2월 노동자들의 숫자가 98만 명이 줄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근근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찾아서 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했고 감사했습니다. 4년이 지난 그 결과물은 헌신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자회사라는 꼼수로 다양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는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잉태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처우의 차별을 넘어서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정해왔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을 신중히 고용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고 쉽게 처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그래서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사회 전환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합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지위를 바꾸어 놓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 총파업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한국 사회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전환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민주노총이 조직된 110만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2,500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어려운데,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또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는가 라고 하는 반문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지 않고 이 사회가 온전히 전환될 수 있다면, 온전히 바로잡힐 수 있다면 저희는 파업을 과감히 내려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올해 2021년에 사업과 투쟁을 고민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삶이, 생존이 벼랑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쟁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고자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1년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구조적인 모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산업구조는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또다시 재벌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고 대기업들이 모든 이윤을 흡수하는 것으로 놓아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에 보람을 느끼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에, 많은 갈등이 번지고 있는 이 시기에 110만이라는 제1노총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을 무겁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투쟁이 민주노총의 2021년 투쟁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 목표와 의제와 요구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합니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들의 요구를 가지고 앞장서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응원받고 지지받을수록 우리 사회는 달라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올해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것이 민주노총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힘찬 민주노총이 2021년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올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전 조직적으로 결정된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와 사업 기조를 담아서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일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구호로 지켰던 총파업이 아니라 정말로 거침없이 준비된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이 속에 민주노총은 16개의 산별 가맹 조직과 16개 지역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16개 산별 노조 중 9개 산별 노조의 위원장님과 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민주노총 전체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각 산별 노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는 순서는 16개 산별 어느 조직 하나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상 관례대로 저희 조직 명칭이 기억, 니은, 순으로 발표함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연맹의 장옥기 위원장님,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공운수노조의 현정희 위원장님의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옥기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3월 17일 2021년 건설산업연맹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으로 올해 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맹으로는 자본을 상대로 해서 인단협 투쟁을 진행하고 정부로 상대로 해서 법과 제도로 바꾸는 투쟁, 특별히 올해는 저희 건설 노동자들은 매년 1년에 600명 이상씩 산업재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누구 하나 법 제대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반드시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지금 3년 일자리위원회에서 지금 3년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다단계 구조가 되어 있어서 임금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적정 임금을 반드시 만들어서 최소한 현장에서 임금이 자본에 의해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적정 임금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올해 3월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투쟁도 함께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연맹은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건설 현장이 대한민국에 가장 부정부패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건설 현장에 건설사를 안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로비해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자본의 입맛에 맞추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건설산업연맹은 이 잘못된 부정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아서 투명한 건설 현장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이 LH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투기파입니다. 그 투기를 만드는 것이 국가 공기업이, 그리고 재벌이, 국회가, 정부가 전부 다 한패입니다. 이 불평등 사회를
민주노총의 투쟁을 통해서 이 바꾸는데 건설산업연맹은 최선을 다해서 이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상입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재난과 극단적인 양극화를 넘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후 사회를 오래 준비하지 못하면 겉만 선진국이고 속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런 중요한 사회 전환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촛불혁명을 진정한 혁명으로 만드는 그런 투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전한 사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24만 조합원의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는 3월 24일 대정부 요구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의 걸림돌인 기재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6월, 7월 상반기 투쟁을 시작으로 11월 민주노총과 함께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해 수년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잘못된 지침과 국토부의 무책임함이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동자들의 해를 넘는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되었지만 노동부조차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무법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 그리고 총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와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에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24만의 총궐기 투쟁의 목표가 담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약 이행은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아달라고 시민들에게
염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LH 사태도 그 근본 원인은 기재부의 잘못된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설립한 그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익을 내라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총체적인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을 기획재정부가 공무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지침 하나로 공공기관은 모든 노동 3권조차 뺏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다른 목소리조차 낼 수가 없는 그 현실을 기재부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정말 혁신하려면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되려면 공공기관을 민주화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사회를 바꾸고 그리고 공공부문을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80만 명 정도 이루어졌는데 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유급휴가, 상병휴가조차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백신 후유증을 알아가면서 환자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도 정부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 접종에 따른 긴급 휴가를 빨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신을 안심하고 맞고 그리고 제대로 쉬고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사회 대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는 24만 총궐기로 적극 복무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안에 있는 차별받고 탄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과 인권을 위해서 공공운수노조가 24만 총궐기 투쟁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참석해주신 분 우리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님의 발언 그리고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수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공무원을 선망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이지만 공무원 노조법상 공무원에게는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노동 3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업권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는 노동 3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이시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의 대상과 교섭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역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도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는 직무로 가입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이전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섭의 대상에서 인사와 예산 등
노동조건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을 빼버림으로써 단체 교섭권 역시 반쪽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공무원들을 18년 만에 복직을 시키면서도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신규 임용의 형식으로 복직시키겠다고 합니다. 정치기본권으로 들어가면 아예 권리 자체가 전무합니다. SNS에 좋아요 한 번을 눌러도 4대강이나 국정교과서 같은 잘못된 정책을 비판을 해도 징계와 처벌이 잇따라옵니다. 정당에 월 1만 원의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선거운동과 선거자금 모금이 가능한 일본과 고위공무원 중에 일부만을 제한하는 영국 등과 비교를 해봐도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보다 더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되는 언론인들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작년 공무원 노조는 10월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2021년 사업 계획 설명을 위한 기부 순회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고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총파업 주간을 설정을 해서 중식시간 지키기를 비롯한 준법투쟁 등과 같은 다양한 투쟁 방법을 조합원들과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공무원과 함께 할 것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금속노조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옥유입니다. 거침없는 110만의 총파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조직하겠습니다. 총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경로라고 배웠습니다. 두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재 긴급하게 투쟁하는 사업장이 2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구조조정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일자리 위원장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실업률의 현장으로 상가 건물이 텅텅 빈 임대가 붙어 있는 서민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하는 이유는 노동할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피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파업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노동자 서민이 민중들이 그나마 지금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기 위하고 새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될 시기고 그 고민에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목적입니다. 총파업 그 자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조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는 3월 2일 대의원대를 통해서 3월 24일 금속노조 자체로 투쟁 선포식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22개 사업장에 전체 19만 명 조합원들이 연대한다는 마음으로 각 지역별로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특히 그 다음날 3월 25일 날은 미얀마 군부 독재가 지원하고 있는
포스코를 대상으로 포스코 집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 세계 노조운동에 함께 연대해왔던, 함께 조직했던 대한민국의 제1노총입니다. 미얀마 노총이 파업하고 있고 오늘로서 130여 명의 미얀마 군부 독재 총칼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상반기 내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직접 현장을 조직하고 챙겨내겠습니다. 총파업은 선언이 아니라 조직화로 배웠던 만큼 그 배움의 현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금속노조도 7, 8월 금속 자체의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서 총파업의 조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올 한해 특히 일자리 문제에서 현재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를 맡고 있는 금속노조에서는 이미 예견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폐업 조치가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구조조정이 정리해고가 남발된다고 한다면 지키지 못할 일자리위원회 과감하게 민주노총이 나서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것을,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특히 고용유기 기간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도대체 노동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벌써 특혜 아닌 특혜로 그린 뉴딜에 따라 재벌들만 또 살찌우는 이런 경제정책, 정부정책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요구합니다.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시키고 고용유기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입니다. 국유화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단순하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벌에게, 민간에게 맡겨서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책임있게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온갖 특혜 기업들에 대해서 노동자, 민중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간산업은 지켜줘야 됩니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 정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나서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안정화와 전액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노총이 이 사회를 바꾸는 사회 대전환 시기에 나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총파업의 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상별 위원장님께서 각 조직이 처해 있는 한 올해 현안 목표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함께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대학노조의 백선기 위원장님, 하고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님,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학노조 위원장 백선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학과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있습니다.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대학평가, 대학 구조정 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고등교육의 정책 중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지방대학이 무너지고 현재 18개 대학이 폐교했습니다. 1, 2주기 대학 구조정 평가 결과는 교육 기반의 붕괴와 고등교육의 근간이 흔들렸고 급기야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지방대학이 무너지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대학 구조정 방식을 전면 전환하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충분한 고등교육 예산의 확보를 위해 초,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시급히 교보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 85%나 차지하는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영 사립대 확대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사회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 우리 대학노조는 지난 3월 4일 날 정기 대의원대에서 대학이 유리없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11월 민주노총에서 실시하는 총파업 투쟁에 적극 공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이성일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산 신라대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0수년 일해왔지만 하루아침에 51명이 해고되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일컬어지는 노인 돌봄, 아이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국가가 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본급만 있고 그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국공립대, 공공기관의 국가공기업의 공무직들은 직무와 무관한 각종 수당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이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아직 답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지공반 용역노동자들 그리고 돌봄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코로나 업무에 파견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다 받는 코로나 위험수당을 공무직이라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연맹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서 6말 총파업과 그리고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 차별의 요구, 나아가서 노동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노총의 15대 요구가 곧 우리 연맹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맹은 1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급 소속 가맹 노동조합의 각급 의결기구에서 속속들이 6말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 장원석입니다. 코로나가 던진 과제,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막중한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과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그리고 절제절명의 기회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덕분에라는 칭찬 속에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력이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언제 이익이 줄어들어 임금이 처벌될까 하는 걱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고통 속에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눈물의 현장을 현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많은 이중률과 그리고 불법 의료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해내나가는 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부터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힘찬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은 2개 가명 조직입니다. 서비스연맹의 이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교조 전희영 부위원장님의 그 산별 입장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서비스 업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고용 유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로젠 택배 노동자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1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들끓고 있습니다. 요양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에 서비스연맹 모든 힘을 다해 복무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각급 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후에 모든 일정에 민주노총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복무할 것입니다. 서비스연맹 그만큼 책임 높게 복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27일 전국 대의원대를 통해서 올해 2021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 2년차를 맞이해서 얼마 전에 전국의 1만 개 학교가 동시에 개학을 했습니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습 결손,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전교조는 심각하고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투쟁을 올해 10만 입법 청원을 포함해서 110만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전 국민과 함께 벌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 노동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온전한 노동 기본권, 그리고 직업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어 있는 정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장 전교조다운 방식으로 110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산별 대표 동지들께서 올해 사업과 투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의 5대 의제, 15대 요구안을 가지고 그리고 산별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지고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과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전환을, 불평등 사회를 끝내는 것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인 총파업,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충분히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논의합시다. 민주노총과 노정교섭을, 각 산별연맹과 업종별 산별교섭을, 그리고 각 지역본부와 지역별 노정교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6개 산별 조직 중 9개 산별의 결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7개 산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산별의 요구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근본적인 요구들을 올해 투쟁과 사업 기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에 저희가 첨부해드린 민주노총이 올해
가지고 가야 하는, 요구하는, 그리고 기필코 만들겠다라고 하는 5대 핵심 의제, 그리고 5대 핵심 의제에 기반한 15대 요구안이 이미 각 산별 대표자 동지들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교섭 라인을 정비하고 그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과 이야기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산별 대표자 동지들의 발언이 약간 길어지면서 원래 예정했었던 기자회견문 낭독은 보도 자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언론 종사자들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마이크. 매일노동뉴스 최나영 기자입니다. 지난 양경수 위원장님 선거 기간 동안 이제 공약하신 것 중에 이제 준비된 총파업을 하겠다. 100만 조합원 한날 한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총파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그런 파업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구체화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비된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파업 시기에 임박해서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은 이미 2월 5일과 3월 9일 중앙위원회 대연대를 통해서 총파업을 결정했고, 그것을 준비에 들어가는 시작을 오늘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110만 조합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총파업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기는 10월 말 11월 초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 총파업 투쟁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해왔던 총파업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에서 높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의제를 우리는 가지고 총파업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로 집회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10만 명의 조합원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역이 성공하길 바라고 민주노총도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종식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먹겠습니다. 뉴시스 강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논의도 이제 슬슬 시작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임금 인상하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 않을 테고, 그렇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만 결성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내부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금액의 인상은 저희가 조직적 논의를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생존이나 생계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 자체에 프레임이 전환이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해 많은 금액을 인상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최저임금이 경제 위기에 모든 주범인 양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는 결국에는 정부의 생각대로,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제도에 대한 개선,
잘못된 제도를 폐기하고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원점으로 해결시키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적어도 최저임금이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비를 통해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노정 교섭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섭에서 대화가 잘 되면 총파업을 계획을 처음에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고 공부와 교섭이라면 어떤 단위와 좀 교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까 금속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총파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총파업의 의제로 걸고 있는 내용들이 교섭을 통해서 해소된다면 저희는 총파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파업을 돌입하기 전날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교섭의 구조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또 업종별 교섭을 각 부처를 통해서 주관하고 관장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지역본부의 교섭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교섭의 구조라든지 실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궁금하신 부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한 가지 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2021년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민주노총이 2021년 무엇을 걸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자분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내는 기자회견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된 사업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미 민주노총 출입하시는 우리 언론 종사자들은 통보를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19일 2시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민주노총이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받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좀 요청 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예,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문 낭독할 시간이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도 기사 마감을 치셔야 되잖아요. 했는데 또 좀 요청이 있으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 기자회견 부침 자료 중에 기자회견문 대목 중에 2021년 저희가 5대 의제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만 발제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9호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라는 거죠? 네, 우리는 2020. 네, 우리는 2021년 아래와 같이 판을 흔들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펼칠 것이다. 하나, 재난 시기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재난 시기 모든 해고 금지와 고용위기에 처한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기치로 투쟁할 것이다. 하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벼랑으로 내몰린 생계에 대해 재난 생계소득 지급을 기치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나,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종말을 위해 문재인 정권이 호기롭게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온전한 이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 부분으로의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와 권력과 유착한 범죄 행위인 부동산 수기소득의 환수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나, 아이로 핵심 협약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났으니 이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기준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국내의 노동법 체계를 이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과도하게 책정되는 국방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며 주택, 교육, 의료, 돌봄에 대한 무상화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절박하고 핵심적인 5대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여기까지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언론 종사자들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선별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는 아까처럼 기회 3번만 뒷구호 단어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을 넘어 사회대전환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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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불평등 해소 위에 국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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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이상으로 2021년 민주노총 투쟁점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